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밋빛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주기린 채널에서는 고민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 취업, 진학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인생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 쉽게 그냥 주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들도 보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되게 멋져 보이죠. 근데 모두가 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생이란 어떤 사람에게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직접 살아보지 않는 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의 인생도 슬프고 화가 나고 억울했던 순간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멋있어 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CNN의 앵커인 앤더슨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잘생겼거든요. 굉장한 집안, 굉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앤더슨 쿠퍼의 어머니 이름이 글로리아 밴더빌트거든요. 글로리아 밴더빌트라는 사람은 본인 자체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밴더빌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밴더빌트라는 성은요,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미국 철도왕인 코넬리우스 밴더빌트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글로리아 밴더빌트가 바로 이 코넬리우스 밴더빌트 집안의 5대손입니다. 엄청난 갑부죠. 미모에, 이 또 사교계에서도 엄청 유명한 그런 어떤 좋은 성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미국인 여성들에게도 동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을 보시면 어린 시절에 글로리아 밴더빌트가 만든 그 브랜드의 청바지를 굉장히 아껴서 입었다라는 일화도 소개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미국인이라면 글로리아 밴더빌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여자의 그런 모습을 동경했던 그런 여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글로리아 밴더빌트에게도 항상 인생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굉장히 잘못된 결혼이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 남편하고는 근데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일구게 돼서 행복한 나날을 이렇게 살던 와중에 남편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큰 아들이 정신착란 증세가 있어서 20대 초반에 이 엄마인 글로리아 밴더빌트가 보는 앞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자살을 하는 걸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이 엄마인 본인도 바로 그 뛰어내린 아들을 따라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다른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생각해서 참았다라고 그렇게 뒷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그렇게 자기가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어머니가 남은 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참 힘들고 슬픈 삶이었겠어요. 이 글로리아 밴더빌트에 대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살던 방, 집, 이 사람이 입던 옷 등등,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연애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굉장합니다. 이 앤더슨 쿠퍼, 이 아들이 어느 날 그 토크쇼에 나와서 개그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옛날 영화를 같이 보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배우들이 다 엄마랑 사귀었던 남자들이어서 엄마가 그 사람하고 연애할 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자꾸 그 옛날 이야기들을 꺼내서 자기가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개그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굉장한 이 사교계의 여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한 순간만 언제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는 한은 다 모르는 바들이 많은데 시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살기 힘든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정말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멈추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대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어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Midnight in Paris라는 아주 잘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지금의 파리의 모습보다 1920년대의 파리가 훨씬 더 멋있다라고 이 동경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파리에 여행을 간 상황인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1920년대 때는 이랬을 텐데, 그때가 더 멋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사람들한테 관광객이 많고 어떤 감성이 좀 그때 같지 않고 등등의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의 여행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들 때문에 이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이렇게 산책하는 이 남자 주인공 옆에 어떤 차가 서더니 빨리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그냥 얼떨결에 탔죠. 사람들이 막 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차를 탔는데 타고 도착을 해보니까 문을 열고 내려보니 본인이 문화 황금기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동경하는 1920년대로 시간여행을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여행을 갔더니 거기서 본인이 굉장히 존경하는 해밍웨이,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술도 마시고 저쪽에서 글도 쓰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동경하던 그 시대로 와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들은요, 1890년대가 황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1920년대가 진짜 멋진 프랑스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1890년대가 더 황금기였어, 정말 굉장한 시절이었지, 난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1920년대 애인하고 같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또 오더니 빨리 타래요. 얼떨결에 잡아 탑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1890년대로 시간여행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갔더니 에드가 드가 아니면 폴 고갱 이런 1890년대의 멋진 그런 그 화가, 작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1920년대에 만났던 그 애인은 1890년대를 굉장히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여행에 굉장히 크게 만족하게 됩니다. 새로 만난 그 애인은 그 시절에 그냥 남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현대로 다시 되돌아오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들은 말이 이거죠. 1890년대의 파리지앵은 르네상스 시대를 그리워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남자 주인공은 현재로 되돌아와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사진을 보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추억에 잠기는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하게 그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과거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너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은 나에게도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뭔가 내가 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시점에든지 간에 항상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의 사람이든지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자신들이 지금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가는 과정에 분명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미래에 대해서 밝은 긍정적인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온 거죠. 어떤 시절에도 역사적으로 새로운 지식인이 나왔고 부자도 탄생을 했고 영웅도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인물은 어떤 한 시점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또 사람들의 인생도 그 역사의 모든 시절에 항상 이 사람들의 인생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시대가 굉장히 나에게 안 좋고 최악이고 굉장히 나는 그래서 잘해낼 수 없고 슬프고 힘을 낼 수 없고 그래서 난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좀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다른 사람 아니면 굉장히 다른 멋져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만 그냥 보고 그들의 삶은 멋지고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탄만 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인생인 겁니다. 가장 멋진 이야기만 모아서 엑기스만 쓴 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찍힌 사진만 골라서 올리는 인스타그램 멀리 하시고요.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